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료멘 스쿠나가 알고 보니 착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켄자쿠가 시부야 사변을 일으키고 스쿠나가 등장해 특급 주령들과 켄자쿠를 조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이타도리는 고조가 불러서자 긴장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저 술사와 싸우게 된다면 주력을 많이 소모한 스쿠나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에 최대한 싸움을 피해야 했죠. 고조는 이타도리에게 넌 요즘에 너무 수상하다며 어째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거냐고 이러다간 유급을 당하거나 제적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최근에 동기들이 죽어서 힘들어서 그랬다며 내일부터는 꼭 등교하겠다고 말하며 슬슬 뒤로 빠졌는데 고조는 그것 말고도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이타도리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그 순간 고조를 향해 어떤 공격이 날아들어왔고 그 공격은 고조의 무한 앞에 자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고조는 그 공격이 날아온 쪽을 주시했는데 특 1급 주술사인 이시고리 류와 카시모 하지메가 있었죠. 그들은 나름 이름 있는 주술사 가문의 당주들이었는데 주술계를 오랫동안 주름잡던 3대 명문 가문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이 세상은 주술사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3대 명문 가문은 총리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거나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탄핵시켜버리는 정도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3대 가문이 마음만 먹으면 고위 관직자들을 줄줄이 탄핵을 시켜버리는 것도 아주 쉬웠기에 모든 주술사 가문들이 3대 가문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제닌 가문이 무너지고 카모 가문의 당주인 스구루가 죽고 켄자쿠까지 시부야에서 날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시고리와 카시모는 지금이 3대 가문의 균형을 무너뜨릴 때라고 생각을 했죠. 분명 켄자쿠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고조 정도의 술사가 나설 것이고 특급 술사끼리의 싸움이 벌어지면 한쪽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주력 소모를 했을 테니 그 틈을 노려 고조를 꺾어버리면 된다고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이타도리는 천만다행이라며 이 틈에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한 뒤 슬슬 뒷걸음을 쳤고 카시모와 이시고리는 곧바로 고조를 향해 다시 공격을 했죠. 이시고리의 주력 총량은 특급 술사 오코츠 유타보다 많았기에 엄청난 파괴력의 주력포를 마구 쏴댔고 카시모는 뇌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명답게 번개 속성의 주력을 지닌 채술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공격은 결국에 물리법칙이었고 고조의 무한은 모든 물리적인 공격이 자신에게 다가올수록 느려져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공격은 고조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죠. 그의 카시모는 이 정도쯤은 전부 다 대비를 해놨다며 주먹에 영역전연을 두른 뒤 공격을 했습니다. 영역전연은 일종의 작은 영역으로 그 부분은 그 어떤 술식도 중화시킬 수 있었기에 고조의 무한도 뚫을 수 있었죠. 하지만 고조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며 아웃펀치로 빠르게 카시모를 쳐날려버렸고 본격적으로 고조 역시 실력 발휘를 시작했습니다. 이시고리의 주력포는 아카로 쉽게 상쇄시켜버렸는데 이시고리는 분명 주력의 총량은 자신이 높을 텐데 이런 힘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건가 당황했죠. 고조는 주력 총량과는 별개로 유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주력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기에 적은 주력으로도 이시고리의 막대한 주력을 능가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이시고리에게 빠르게 접근한 고조는 아웃펀치 여러 대를 순식간에 꽂아버렸고 이시고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피를 토했죠. 그때 평범한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한 카시모가 일회용 술식 환수호박을 시전했고 자신의 가문을 위상을 뒤높이기 위해 고조와 함께 동기어진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시모의 일회용 술식은 전기를 통한 모든 현상이 실현하게끔 만드는 것이었고 카시모의 몸은 고조의 무한을 무효화시키는 전기불질을 내뿜을 수 있게 되었죠. 카시모는 자신의 술식이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이 술식이 일회용만 아니었다면 자신은 스쿠나 고조보다 유명한 술사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조는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해 카시모와 이시고리를 동시에 끌어들였고 이시고리와 카시모가 그것에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압도적인 성능의 결계 탓에 곧바로 필중에 당하고 말았죠. 카시모의 술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구현할 수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공격 같은 건 몸을 변형해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무량공처는 정신 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렸기에 몸이 계속 변화만 하다가 결국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시고리 역시 뇌에 막대한 정보가 들어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고조에게 심장이 꽤 뚫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고조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타도리는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고 고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지은 뒤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 뒤 리코는 주술사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한번 진짜인지 살펴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곳에 혼자 가려고 하는 거냐고 토우지 씨나 마키 씨 아니면 자신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리코는 주술사가 쓴 글이다 보니 지명수배 상태인 토우지, 마키 씨와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하고 너 역시 주술고전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자신은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이라 정보만 확인하고 오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된 리코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판다는 주술사를 만났는데 그 술사는 바로 특급 술사인 오코츠 유타였습니다. 유타는 정말로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들고 있었고 리코는 긴장하며 얼마에 파실 생각이냐고 물었죠. 유타는 비술사인 네가 이 손가락을 어디에다가 쓸 거냐고 물었고 리코는 스쿠나의 손가락은 나쁜 주령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며 집안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스쿠나의 손가락은 주술사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었고 일종의 값비싼 골동품처럼 취급을 받았기에 이런 식으로 암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은 종종 있어왔죠. 유타는 그런데 너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며 너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는데 리카가 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리코는 오코츠 유타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는데 유타는 리코라는 특급 가주얼령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저주를 걸어 리카에게 흡수당하게 한다는 소문이었죠. 유타는 지금껏 수많은 여자들에게 저주를 걸어왔고 그 여자들의 원한은 리카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리코는 도대체 여자들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며 화를 냈는데 유타는 이것이 바로 리카를 향한 내 순애라고 했죠. 유타는 음흉한 표정으로 리코를 향해 점점 다가갔고 리코는 공포에 의해 몸이 굳어져 버려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술사가 난입했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사고 싶어서 왔다고 했죠. 유타는 한참 재밌어지려는 상황을 방해받았다는 것에 언짢아하며 그 술사를 봤는데 그녀는 바로 우라우메였습니다. 유타는 우라우메의 외모를 보고서 마음에 들었고 당신도 내 리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죠. 우라우메는 도대체 이 녀석은 뭐냐고 경계를 했는데 유타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보고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다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걸 보니 멀리에서 온 술사냐고 물었습니다. 우라우메는 사실 스쿠나가 살아있던 시대의 술사로 스쿠나를 따르며 그를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스쿠나가 술사들에게 당하자 스쿠나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을 봉인시켜 현 시대에 다시 깨어난 거였죠. 우라우메는 스쿠나가 멀지 않은 곳에서 깨어났다는 걸 알고서 스쿠나와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고 있다가 이곳까지 닿게 된 거였습니다. 우라우메는 유타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서 곧바로 얼음 술식을 써 공격을 했는데 유타는 뛰어난 실력으로 우라우메의 공격을 전부 다 상쇄시켰고 오히려 이렇게 반항하는 여자가 더 좋다며 그녀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우라우메 역시 과거에 꽤나 실력이 있던 술사였기에 순순히 유타에게 당해주지 않았고 꽤나 팽팽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유타는 본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었던 것. 우라우메의 뒤쪽으로 리카가 튀어나와 팔을 휘둘러 때려버렸고 그 뒤 유타의 합동 공격에 그대로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죠. 우라우메는 겨우 반전 술식을 이용해 의식을 잃는 것을 막았는데 이 정도의 실력 차이가 난다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타는 여유를 부리면서 좀 더 반항해보라며 우라우메에게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리카가 유타에게 뛰어들어 어떤 참격을 대신 맞았죠. 유타는 순간 섬뜩한 주력에 놀라 그곳을 보니 스쿠나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사뿐히 공중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라우메는 스쿠나를 보고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했고 스쿠나는 우라우메구나 라고 바로 그녀를 알아본 뒤 그녀가 유타로부터 다친 것을 보고 유타를 노려봤죠. 이타도리는 아무래도 리코가 혼자 가는 게 찝찝했기에 몰래 따라왔었는데 이타도리 몸 안에 있던 스쿠나가 자신이 아는 주력을 느꼈다며 주도권을 가져간 뒤 이곳에 난입을 한 거였습니다. 유타는 스쿠나를 보고서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스쿠나의 부활로 인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 뒤 유타는 곧바로 스쿠나에게 강력한 주력포를 날렸는데 스쿠나는 자신의 주력으로 그 공격을 곧바로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유타는 그의 리카를 이용해서 스쿠나에게 공격을 했고 스쿠나는 리카에게서 수많은 인간의 영혼을 느꼈기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죽여왔는지 알겠다며 리카를 참격으로 마구 베어버렸죠. 유타는 그때 아까 전 우라우메가 썼던 비응주법을 시전해 스쿠나의 활동 반경을 제한시켰고 리카는 유타의 주력으로 활동했기에 베인 곳을 다시 재생시킨 뒤 거대한 손바닥으로 스쿠나를 찌부시켰습니다. 하지만 리카의 손바닥을 하치로 인해 갈기갈기 베어져 버렸고 스쿠나가 유타를 향해 빠르게 접근 후 흑섬을 시전해 공격을 했죠. 그러자 유타 역시 흑섬을 시전해 맞부딪혔는데
유타는 자신보다 주력이 높은 술사는 없다고 자부해왔기에 힘으로 부딪혀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의 현재 손가락은 16개로 이미 주력 총량이 유타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였고 유타의 팔이 박살나버리며 튕겨져 나갔죠. 하지만 유타는 반전술식으로 팔을 재생했고 스쿠나가 그걸 방해하기 위해 참격을 날리자 유타는 리카를 방패 삼았습니다. 스쿠나는 아무리 원령이 되었다고 한들 주력에 맞으면 고통이 느껴질 텐데 잘도 그 여자를 방패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말했고 유타는 이게 바로 순애거든 이라고 했죠. 스쿠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방패막이 삼는 것이 순애냐고 반박을 했지만 유타는 당연히 내 순애가 아닌 리카의 나를 향한 순애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의 쓰레기 같은 녀석이로군이라고 하며 영역 전개 복마어 주자를 시전해 유타를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죠. 유타 역시 영역 전개 진한상해를 시전해 영역 힘겨루기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재능이 넘치는 특급 술사인 유타라고 하더라도 영역 전개를 익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지금껏 수많은 술사들과 영역 싸움에서 승리해온 스쿠나를 상대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유타는 자신의 모든 주력을 다 짜내기 위해 리카에게 어서 소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력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리카의 몸 안에 있던 수많은 여자들의 영혼은 마치 유타에게 복수라도 하는 듯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유타는 빨리 내놓으라고 멍청한 녀석아 라고 소리쳤지만 리카는 드디어 너 같은 바람둥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스쿠나의 영역이 유타를 집어삼켰고 그대로 셀 수 없는 참격이 유타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리카 안에 있던 수많은 여자들의 영혼은 전부 승천하며 스쿠나에게 해방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스쿠나는 부디 성불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짧은 묵념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리코와 우라우메가 뛰어왔고 우라우메는 리코를 보고서 이 여자는 뭐냐는 눈빛으로 경계를 했죠. 스쿠나는 우라우메 너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며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대단하다고 격려해줬습니다. 우라우메는 이게 바로 순애거든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와 유타가 가지고 있던 손가락 한 개를 스쿠나에게 바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유타의 순애를 뒤틀어 사악한 빌런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설정들을 넣고 진행하다 보니까 비중 있는 캐릭 하나하나를 새로 짜는 맛이 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시나리오가 계속 연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숫자 적으면 연재 종료할 거임. 그럼 마왕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